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역시 최상위권 서류형 대학이고요. 면접이 아예 없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류형 전형으로 전형 방식을 바꿀 때부터 서류 100% 전형을 계속 채택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면접을 전면 폐지하고 의예과만 면접이 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을 시작했는데 이 서강대학교는 원래부터 서류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서류형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성균관대학교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총괄 선발 모집대학. 그러니까 문과의 총 인원 몇 명을 딱 정해놓고 그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문과 34명, 그 다음에 이과 29명 이렇게 뽑듯이 서강대는 문과 19명, 이과 12명 이렇게 딱 인원을 정해놓고 이렇게 학생들을 그 순위에 맞춰서 1등부터 19등까지 최초 합, 그 다음에 20등부터는 추가 합격 몇 배수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네, 서강대학교 선발 방식 성균관대학교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전체에서 19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전체에서 이 공대 이과를 합쳐서 12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총 31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도 이 다른 대학들과 똑같이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3일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서류는 모두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대학인 것도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와 다른 점은 연세대는 G파일로 4개의 파일을 올리고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전체 서류를 G파일로 이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개의 G파일로 올리는 학교인 반면 이 서강대학교는요, 그냥 PDF 파일로만 카테고리별로 서류를 올리는 그러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른 점이다. 온라인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일단은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학교들처럼 G 파일로 만들지만 않고 그냥 PDF 파일을 카테고리별로 올린다. 그 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 없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는 9월 초에 발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자격 모든 대학이 똑같습니다. 국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해당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우리나라 기준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외국 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하는 거고 국내 외국인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들은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 조건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 12년 24학기 이상을 마쳐야 되고 그 상태에서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한 학생,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성립돼야 3년 특례가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학 기간 1학년부터 6학년을 초등학교, 7학년부터 9학년을 중학교, 10학년부터 12학년을 고등학교로 간주한다. 요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 영국제 학교, 13학년제 학교도 요거에 맞춰서 따진다. 그래서 13학년제 학교 같은 경우는
Year 1은 유치원이고 그 다음에 Year 13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 과정이 된다. 그래서 영국제학교 고등학교는 11, 12, 13학년이 고등학교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총 24학기를 다녀야 되지만 학제 차이로 인한 국가 이동에 따른 학제 차이로 인한 결선 한 개 학기는 인정을 해줘서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다니면 이 재학 기간은 충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월반 조기 졸업 원래는 안 되지만 사유서가 정당하게 있다면 뭐 총 23학기가 안 되더라도 그 사유서를 기준으로 3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누락학기는 중복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의 근무자는 아버지죠. 일을 하시는 이 아버지가 3년 특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이다. 학생이 아니다. 아버지가 일단 1095일 이상 해외 근무를 해야 그 전제로 3년 특례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년으로 통상 3년 이상 국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같은 나라에 체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는 그 아버지가 외국 가서 체류를 하시는 동안에 그 같은 나라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 뭐 10학년도 좋고 11학년도 좋고 12학년도 좋습니다. 최소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7학년부터 12학년 중고교 과정 중 총 3년 이상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국외 재학 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그 다음에 학기 종료일까지를 1년으로 친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학교가 시작이 됐다. 6월 30일에 끝났다. 그러면 1년은 채 안 됐지만 다 1년으로 친다. 시작해서 종료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1년으로 친다라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중간에 편입해서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을 못하면 그때는 9월 10일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시작을 했다. 9월 1일에 학교가 시작이 원래 된 학교인데 나는 9월 10일부터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해 6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에 학기가 종료했지만 나는 1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년이 올라가요. 학년이 올라가고 9일 동안을 더 다녀서 그 다음에 9월 9일까지 다녀야 그게 1년이다. 그래서 학기 시작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들은 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갖고 판단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출 서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의 서류는 각 서류번호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병합해서 업로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DF 파일만 올리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입학 원서 서류 심사 지원서 학력조회 의뢰서는 다 온라인 입력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류 심사 지원서. 이게 뭐 수학기간 기록표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규학교를 다 다녔는지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다 적어서 내가 12년 중에 최소한 11년 6개월 동안 정상 교육을 받았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서류로 내서 내가 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받는 과정. 이게 3년 특례 지원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평가 서류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평가 서류, 학교생활 보충 자료, 지원 자격 서류, 학업 관련 서류, 학업 외 관련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서 총 5종류의 서류를 PDF 파일로 쭉쭉쭉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서류는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및 성적 관련 서류 요거를 평가 서류로 올리고요. 학교생활 보충 자료 요거는
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써서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서류의 학업 관련 서류는 초중고 재학 및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외국 학교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 이거는 재외국민 전형 해당 기간에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학교에 스쿨 캘린더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 외 지원 자격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그 다음에 여권 4번, 그 다음에 이 재직 캐테고리에 따라서 법인 국외 파견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현재 취업자는 재직증명서와 현직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증서,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영업을 하시니까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 별도로 있고,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PDF 파일로 5파일로 업로드를 이렇게 평가서류별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이 평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생활 보충 자료와 평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죠. 서류를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 서류와 학교생활 보충 자료 서류를 같이 보고 서류 평가를 서류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교생활 보충 자료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학교생활 보충 자료는 총 10가지이고요. 고교 재학 기간 내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딴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활동,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앞에 제가 FAQ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반면에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딴 표준학력평가시험 성적, 공인어학시험 성적 이런 거 다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서강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서류만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보충 자료는 총 10페이지까지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AP, IB, SAT, 교외 수상, 공인어학시험 다 낼 수 있다. 교내외 다 좋다. 외부 거 수상 실적도 다 된다. 이게 이제 고려대와의 차이. 고려대는 외부 수상 실적은 안 되고 교내 수상 실적은 되는데 이 서강대는 외부 것도 다 좋다. 이렇게 되고 있고, 성균관대도 외부 거 다 좋다. 재수때 것까지도 된다. 연세대는 아예 수상 실적은 못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낼 때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 등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보충자료 원본 대조. 그래서 이 원본 대조를 하고 해야 될 경우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고 나서 스캔해서 제출을 하라. 그러니까 학교에 원본 대조필을 받으러 먼저 가서 원본 대조를 받고 그거를 스캔해서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종 합격하면 그 다음에 또 원본을 또 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입력해서 제출한 PDF 파일로 업로드해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보충 자료는 이제 온라인상에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표준학력평가시험 성적표 그러면 그거 쓰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10개를 쓰고 10페이지만 내야 되니까 한 개에 한 페이지씩밖에 못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B도 있고 SAT도 있다 그러면 이건 2개, 그다음 토플도 있다 그러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표준학력 자료만 5개가 있다.
표준화 학력 자료와 공인화 학성적 합쳐서 5개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그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내 수상, 교회 수상, 교내 활동, 교회 활동 뭐 이런 서류들로 채워서 10개의 서류를 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이 서강대학교의 그 PDF 파일로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 AP, IB, SAT, A레벨, 뭐 토플, 토익, 교내 수상, 교회 수상 다 낼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 거, 그러니까 재수 때 만든 거는 받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총 10종류 10장만 낼 수가 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파일 있죠. 아까 보셨죠? 그래서 뭐 평가 자료, 그 다음에 학업 서류, 학업 외 서류, 그 다음에 학교생활 보충 자료,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렇게 해서 5개의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 각각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학교다. 이게 서강대학교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 똑같이 총괄 인원 선발 전형 대학이기 때문에 이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별로 없는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학교가 서강대학교다. 그래서 이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고 업로드만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 낼 수 있는 서류들이 좋으면 서강대 합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